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슈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준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이슈, 트럼프 대 해리스 누가 국내 증시에 도움될까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누가 도움됩니까? 아마 미국에서도 이 관련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방송에 나갈 것 같고요. 국내 경제방송 채널에서도 아마 이 내용으로 오늘 하루 종일 또는 이번 주 내내 아마 특집 내지는 방송에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됐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의 시장이 국내 주시장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일기 집권 시절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가 되면 강달러의 고금리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벽을 치고 국내 기업,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주고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네. 강달러 요인이 있다라고도 판단이 되지만 지난 2016년도에서부터 팬데믹 이전 19년도까지의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트럼프 일기 집권 초기에 미 국채 10년 수익률이 2.5%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시점까지의 흐름에서의 미 금리 상황을 보게 되면 1.6%까지 하향 안정화되었습니다. 네. 환율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국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1,200원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2019년까지 해서 원달러 환율이 마찬가지로 집권 초기와 2019년까지 해서 1,200원.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집권 시기에 그렇게 움직임이 진폭이 크지 않았어요. 네.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 해서는 2,000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지수가 한때 2,500까지 올라갔던 상황의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때리기를 아주 강하게 했을 것 같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중국 증시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당선됐을 때의 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아주 크게 흔들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기 집권 시기에는 그러한 현상에서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었다. 과도한 우려였었다. 라고 일기 집권 시기에서의 흐름들을 제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되기 이전까지는 표 결집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강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보내겠죠.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경제정책이나 주시장과 연동된 여러 가지 정책 방향들을 설정한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주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의 해석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약가이나 이 정도가 제일 뚜렷한 경제 정책의 내용이고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저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두어서 판단하는 주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오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 이 누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했었던 그 과거에 좀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경제,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런데 요즘 보면 네. 또 미국도 매체에 따라서 이 지지율 조사 결과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대로 뭐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럼요. 건데. 네. 네. 뭐 해리스가 됐을 때 혹은 두 후보가 지금 공통적으로 앞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 이 대선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하나는 아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통계치의 접근이고 과거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게 주식 투자이지 않겠습니까? 네. 2000년 이후에 6번의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6번의 대선 이후에 주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다 상승했어요. 대선 이전에는 올라갈 때도 있었고요. 하락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의 상황이 달랐지만 대선 이후에는 뭐 신정부에서 신정책을 발현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됐을 수도 있겠지만 올라갔다는 것은 대선 이전 단계에서의 고점 부분을 다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대선이 지나고 나게 되면 주시장에서 흐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나의 대전제를 세워서 시장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 또는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 그 정책을 추진했던 내용과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의 방향성을 두고 다른 정책들을 취한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될 때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서의 핵심 이슈는 제조업 경기 회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주시장도 많은 출렁임의 여지가 있었고요. 네.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까지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흐름이 진행되었던 부분은 기존에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가 시장의 경제를 받쳐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의 흐름 내 상황을 보게 되면 제조업 지수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여러 제조업 관련 데이터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동적으로 제조업 살리기에 아마 그 총력을 다할 것으로 것이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서 트럼프가 됐던 해리스가 됐던 관련 트레이딩 종목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는 이 제조업 관련된 경기가 사실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온 지표가 뭐 3달 만에 최고치였다고 해도 계속해서 50을 밑도는 그렇죠. 그런 수치들이 나왔었고 우선 이번 주에는 11월 1일입니다. 이 S&P 글로벌 제조업 PMI 발표가 될 예정이고 ISM 제조업 PMI도 같은 날 발표됩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한 내용도 짚어주셨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조금 더 긍정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연준과 이 트럼프가 약간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월 의장을 굉장히 싫어하죠. 아마 그래서 트럼프가 네. 당선이 되게 되면 교체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짜도 너무 가깝잖아요, FOMC랑.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데 안 좋았던 원인은 과거에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하라는 요청들을 연준에 좀 했었어요. 근데 연준의 고유 권한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또 발권과 통화 발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트럼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사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동산 사업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조달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비즈니스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지향하는 습성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4.2%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불안하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그리고 다음에 금리 인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것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 자체에서의 흐름들은 뭐 기존의 추세적 흐름을 가지고 인하 스탠스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트럼프 재선 시 연준과의 불협화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일본에서도 빅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네. 엔화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엔화 하락세가 좀 자극이 될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오늘 장중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154엔 근처에서 딱 걸렸다가 밀리면서
대비해서 아마 지금 현재 가격은 152.6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일본에서 또한 이 엔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 엔화 약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견지하는 형태로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그 국내 통화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공이 가격의 흐름에 있어서 단기 고점 라인에 딱 걸려 있거든요. 오늘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 환율을 보게 되더라도 1차 상승, 그러니까 지난 네. 금요일까지 1,390원까지 올라갔다 오늘은 한 4, 5원 정도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치적 이슈 그리고 전체 경제적 이슈가 지금 현재 뭐 계속 강달러를 요구하는 형태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수급적 측면에서의 흐름은 단기 고점 라인에 다 걸쳐 있는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에서 추가로의 강달러 현상으로서의 진행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다. 조금 쉬어갈 자리다. 다시 움직이더라도 네.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방향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최근 강달러 추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 대선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자리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 주에는 시장에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이번 주 시장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시장은 박스권 내지는 흐름에 정체된 상황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네. 성장 섹터의 순환매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자라는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달라집니다. 지난주까지는 시장의 박스권 내에서의 성장 섹터의 순환매 과정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주부터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 11월 장을 대비해서 주식을 확대해가는 모아가는 전략.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내용에서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비중 확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늘 꼭 삼성전자가 오늘 뭐 한 4% 정도 상승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변화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의 오늘 상승의 주도권을 가진 섹터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일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고요. 네. 석유화학이 가져갔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섹터도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섹터가 전체 시장에서 거래소 기준에서 많은 종목들을 보유한 업종이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주요 수출 품목을 가진 종목들의 주가가 강할 때는 시장이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5대 수출 품목을 판단할 때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거든요. 이 섹터 내에서 최소 1, 2, 3, 4 내에 있는 섹터의 흐름의 시장의 모습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시장의 방향성은 하루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연속성을 두고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형주 중심에서의 관심도를 가져가면서 11월 장을 겨냥을 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대응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업종에서의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정부에서 오늘 나왔었죠. 2차전지와 석유화학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2차전지 업종이 강했고 석유화학 업종의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섹터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진행되는 가운데서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셀 3사 중심, 특히 LG에너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에서 상승이 나타났었죠. 근데 오늘 특이할 만한 지점에서의 움직임을 본다면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포스코피처엠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안 움직였던 삼성 SDI, 셀사이긴 하지만 그동안 안 움직였던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 강세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일단 2차전지 업종 내에서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LG에너솔루션이 1차적으로 주가를 쭉 당겼고요. 그리고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됐고 단기 반등 과정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양극재라든가 소부장 종목들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진행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차전지에 대한 타겟팅의 관심 섹터의 흐름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양극재나 소부장 내에서의 흐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프체인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권에 두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대형주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시작으로 해서 이 시장 비중이 큰 전기, 전자 업종이 일어설 때 이 시장 상승력이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업종 내 키 맞추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양극재, 소부장 관련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관심까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외에 또 다른 섹터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죠. 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크게 네.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퀄 테스트였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해외 이탈이 있었고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설이 있었고요. 그다음 리더십 부재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네요.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2만 원, 4만 원, 6만 원을 깨진다라고 위험의 요지에서 위기설이 있었을 때 지금과 똑같은 내용에서의 위기 내용들이 그 당시에도 뉴스화됐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퀄 테스트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리더십 부재, 반도체 산업의 위기, 인력 유출에 대한 내용들 2015년, 18년, 22년도에 똑같이 나왔었고요. 네. 오늘 뭐 확정해서 내용이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퀄 테스트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드러났던 악재가 아닌 새로운 악재 해소의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간 안 움직였던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이제는 움직임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CXL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네오센 같은 종목들이 우호적으로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동일하게 주가 흐름에서도 뭐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정도 대부분 난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관련돼서는 뭐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권을 두고 시장에 접근하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기 흐름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조업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과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에서는 항공주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 전략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지수 향해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반도체 포트에 넣으셔야 되고요. 2차전지 포트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항공주도 관심권에 두고 시장 접근 의로의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저희 방송 전에 나오실 때도 네.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삼성전자향 관련주, 이 CXL과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도 지켜보자. 네오셈과 칩셋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